안녕하십니까. 숨은그림입니다. 지금 삼국지를 조금씩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조금 처음에는 어떤 소설책이든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그래도 우리는 그 빌드업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나요? 그래도 좀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에 좀 집중하면서 상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황건적에서 떠도는 동요의 네 번째 시간, 떠도는 동요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해도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는 공명에 사로잡히기 쉬운 청년의 마음에 불을 지피듯 황건당의 세력과 이 세상의 앞날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다. 세상 물정이 어두운 내겐 우리가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총대장 장강님은 신처럼 숭배한 지역도 상당히 많다. 서두를 꺼내더니 황건당을 기원부터 설명하는 것이다. 자, 황건당에 대해서 이제 장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일이다. 거록군 사람 중에 장각이라는 무명의 선비가 있었다. 거록군이라는 곳에 장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장각은 고향에서 희대의 수제라고 불렸다. 그 장각이 어느 날 산속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길에서 기이한 도사를 만났다. 도사는 손에 영의주와 지팡이를 쥔 모습이었다.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손짓해 부르기에 따라가니 흰 구름이 자욱한 동굴로 인도한 뒤 장각에게 서책 3권을 주었다. 이것은 태평요술이란 서책이었다. 이 책을 깨쳐 도탄에 빠진 천하를 구하고 도를 펼쳐 선을 베풀라. 혹여 나아짓과 영예에 취해 못된 생각을 품는 날에는 그 즉시 천벌이 떨어져 자멸할 것이다. 장각은 거듭 절하며 노인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남하노선이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한 점의 백운이 되어 자취를 감췄다. 장각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우리 고향의 수제에게 신선이 들었다. 신격화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장각이 정직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로 믿고는 즉시 장각의 구세의 방사로 모시고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장각은 두문분출하며 도의를 잇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늘 남아노선의 서책을 지니며 밤낮 없이 수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병이 돌더니 마을에도 하루 멀다 하고 죽는 이가 속출했다. 지금 신이 나에게 세상으로 나오라는 명을 내리는구나. 자, 노인에게 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오려면 그 명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는 이가 속출했다. 뭐 때문에? 병 때문에. 그제서야 장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숙하게 초문을 열고 병자들을 구하기 위해 나왔더니 그때 이미
장각 집 앞에는 500명에게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자로 삼아 주십사 절을 올리고 있었다. 500명의 제자는 장각이 내린 명에 따라 금선단, 은선단, 적선단이라는 묘약을 들고 이 500명에게 약을 줬다네요. 어떻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만들어져 있었네요. 제각기 전염병이 펴진 지역으로 순회했다. 그리고는 장각, 방사의 공덕을 설파하며 남에게는 금선단, 남자에겐 금선단, 여자에겐 은선단, 어린 아이에겐 적신단을 처방하니 묘약의 효험은 눈에 띄게 나타나 모두 며칠 만에 시든 듯이 나았다. 그럼에도 낫지 않는 자에게는 장각이 직접 찾아가 큰 소리로 병마를 내쫓는 주문을 외우고 부족을 태워 물로 치료했다. 이런 치료 방법으로 일어나니 나지 못한 병자는 거의 없었다. 거의 부처급이네요. 부처나 하나님급으로 표현하지만 소설책이니까요. 몸이 아픈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시달리는 사람들도 모여들어 장각 앞에서 참회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왔다. 아름다운 연인도 왔다. 힘이 센 자도 무술사도 찾아왔다. 사람들은 모두 장각의 유막에서 참배하거나 부엌 일을 돕는 듯 그를 곁으로 모셨고 또 많은 제자들 사이에 녹아들어 제자가 된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장각의 세력은 순식간 여러 주로 퍼져나갔다. 여러 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서울, 강원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는 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각 제자들은 36방으로 계급을 세운 뒤 대소로 구분하였다. 우두머리에게는 군수 호칭을 허락했으며 방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방을 행하는 자가 1만여 명, 소방을 행하는 자는 6천에서 7천여 명이었다. 그 분야에 부장과 방병을 두고 장각의 두 아우 장량과 장보를 각각 청군 장군, 지하 장군이라 부르게 하여 최고의 권위를 쥐어주었다. 자신은 그 위에 군림하여 대양사라는 장각이라고 칭하였다. 이들이 황건당의 기원이다. 처음에는 장각이 묶은 머리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있던 게 정군사에 퍼져 어느새 무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지금 이 장은 황건적에 있는 장각이 어떤 선사를 만나서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이런저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0분 안에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싸움이나 좀 더 앞으로 유비가 활약하고 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올 때 아마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유비 그리고 황건적의 장각 그런 무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